케인, 케인이 이런 걸 해줘야지. 어? 케인이 이런 걸 해줘야지. 그러니까 스털링! 케인이 이런 걸 해주니까 결국 풀리는 거예요. 후반전 첫 번째 슈팅이 첫 골로 나왔어요. 잉글랜드 75분에 그릴리시. 오! 케인! 2대0 끝! 와우! 달순의 라이브! 잉글랜드가 올라갔습니다. 8강에. 예. 2대0으로 독일을 잡았습니다. 예. 이러면 잉글랜드가 이게 지금 이제 9년 만이에요. 유로에서 8강에 올라간 건. 예, 그렇습니다. 2012년에 8강 올라갔고 이제 9년 예. 만에 올라간 거고. 아니 잉글랜드가 그 유로만 놓고 보면 우승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월드컵도 딱 한 번밖에 없었죠. 66년 안방에서 예. 열렸을 때. 자 일단 사실 이 경기만 잘라놓고 보면 독일과 이번에 16강만 놓고 보면 일단 2대0이라고 하는 스코어는 있었지만 사실은 좀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답답한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두 팀 다 일단 조심스러웠던 건 맞죠. 예. 경기가 런던 웸블리에서 열렸고 원정으로는 독일은 물론 웸블리에서의 강이었던 것도 있고 네. 잉글랜드에게 상성도 괜찮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담이 있었던 경기 때문에 조심스러웠고 잉글랜드는 남대문 감독님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계속 어쨌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별리그 때부터 이어져 온 거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상당히 굉장히 지루했어요. 예. 후반전에 그 75분에 이제 첫 골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잉글랜드에 그 골 과정 멋있었습니다. 예. 스털링, 케인이 딱 축태아주 내주니까 그릴리시, 그다음에 루크쇼 크로스, 스털링이 다시 들어가서 골. 예. 그 75분의 그 슈팅이 잉글랜드의 후반전 첫 슈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반전도 슈팅 숫자가 3회밖에 없었고요. 맞아요. 예. 86분에 이제 케인의 추가골이 나오는데 예. 그때 이제 그릴리시가 올린 거를 예. 케인이 들어가면서 이제 머리로 헤더를 딱 넣어서 2대0 만드는데 예. 요게 잉글랜드의 후반전 두 번째 슈팅. 예. 잉글랜드가 후반전 슈팅 2개 때려가지고 2골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총 슈팅이 5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경기는 결국 저희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인내심 대결이었다고 보거든요. 인내심 대결. 예, 그리고 나름 양팀 모두 승부차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나왔던 경기라고 봐요. 왜냐면은 실제 뭐 경기 전 그런 기자회견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승부차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픽포드가 키커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승부차기 연습을 이미 해놨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 0대0후 승부차기까지도 나름 생각했었던 그 정도로 그가 조심스러웠던 경기였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올라간 거는 독일이 먼저였고 예,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그 뒷방을 제대로 매겼죠. 매기는 데에는 능한 팀이니까 예. 그러니까 팀들은 서로 인내를 하다가 결국 인내를 참지 못하고 튀어나오니까 잉글랜드가 한 건데 와 팀은 인내였다고 하지만 지켜오는 팬들은 정말 속이 타서 진짜 시커멓게 돼가지고 안 봐! 이런 분들 많으셨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전략적으로는 판단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건 뭐 일단 잉글랜드는 수비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근데 일단 그 수비를 얘기하면 또 이걸 얘기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잉글랜드 네 번째 경기였잖아요. 예. 4경기에서 3승 1무입니다. 예. 4골과 무실점. 예. 4경기에서 4골이면 사실 뭐 오늘 경기가 잉글랜드의 이번 대회 첫 한 경기 멀티골입니다. 예. 그동안은 골이 없거나 한 예. 골이었는데 무실점, 실점이 하나도 없어요. 예. 4경기 통틀어서. 거기다가 이 경기가 더 수비적으로는 완벽하게 가까웠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쨌건 포 빼고 나왔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 경기는 독일이다 보니까 이제 독일에 대응을 한다고 3 빼고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가이어가 일단 중심을 꽉 잡고 있는 가운데 맞아요. 마치 그냥 단단한 바위처럼 버티고 있는데 또 이제 워커가 계속 진짜 빠르게 움직이면서 커버를 쫙쫙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스톤스하고 맥과이어가 있는데 워커를 3백에 이쪽에 갖다 놔가지고 그 빠른 발로 뒤를 커버하게 하고 이쪽에선 트리피어가 있고 루크쇼가 있고 또 여기서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계속 내려 수비하고 그 라이스도 사실상 내려와서 붙어있거든요. 라이스가 이거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잉글랜드가 그래도 축구 종가 아닙니까? 어쨌건 그 베르너가 계속 침투하려고 했었고 몇 번 침투를 하나 해도 계속 숫자 싸움에서 잉글랜드가 앞서는 거예요. 수비 쪽에서. 근데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게 뭘 인정을 하냐면 일단 잉글랜드가 지금까지 이렇게 8강까지 올라온 팀 중에 하나는 정말 엄청난 수비. 물론 그 수비 축구는 보는 거의 각도에 따라서는 안티풋볼이라고 분명히 비판받을 만하지만
근데 이게 결과를 내면 또 결과 그거 맞춰서 또 평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건 잉글랜드 또 다른 어쨌건 평가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은 글리시 교체 투입도 대박을 쳤다. 결과를 왜냐면 만들었으니까. 두 골이 다 글리시 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루크쇼의 첫 그 도움이 나왔던 것도 글리시가 패스를 준 거였고. 근데 이제 그것도 딱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의 우리가 예. 결로 쭉 예, 정리해 보면 인내하다가 예. 상대가 나오니까 오케이 야 이제 몇 명 고교한 애들 넣어.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볼이고. 그래도 어쨌건 글리시가 지금 현재 3도움입니다. 2도움을 올리고 있죠. 그러면서 좀 나름 그렇게 활로를 여는 역할들을 해줬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 가장 잉글랜드 입장에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케인이 막판에 조금 살아났다, 움직임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 이런 거지. 오늘도 역시 수비 축구였고 앞섰던 경기들도 대체적으로 수비 축구. 그래서 사실 이번 대회 지루했던 경기를 리스트업하면 상위에 거의 다 잉글랜드 경기들이 속할 정도로 그런 경기. 스코틀랜드와의 경기는 정말 레전드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역사에 남을 경기죠. 체코 경기는 후반전에 슈팅이 없었죠, 그 경기도. 그 정도로였는데,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아까도 했지만 전술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근데 수비 축구가 결과를 내려면 누군가는 한 방을 해야 되는데 케인이 그동안은 사실은 조금 막혔고 실제 골이 없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저희가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U자 빌드업 현재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독일전에도 어쨌건 기본적으로 계속 측면에서밖에 플레이가 안 됐었어요. 하지만은 거기는 그러니까 그것도 컸거든요. 물론 그가 뭐 미드필더 라인에서 좀 이 간격이 너무 벌어진 것도 있긴 하지만은 케인이 결국은 9번과 10번 사이를 내려와서 그 자리를 메꿔주면서 열어주는 플레이, 키핑 플레이들을 해줘야 되는데, 피더 플레이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 하나도 안 됐었어요. 맞아요. 케인이 너무 부진했던 것도 있거든요. 빅찬스도 3번 놓치고 막 했었는데. 케인의 부진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케인 그 자체의 부진한 움직임이 있었고, 두 번째는 U자 빌드업 얘기했지만, 아니 케인을 뚝배기로 써버렸잖아. 사이드 쪽으로만 가가지고 크로스 가니까 해리케인이 이것만 하는 선수가 아닌데 9.5번처럼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선수인데, 그래서 전술적인 것도 케인을 어렵게 했는데 어쨌든 이 경기 후반 이후에 조금 살아나는 움직임은 8강에 올라간 잉글랜드에겐 어떤 희망이었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어쨌건 선제골도 케인이 피더 플레이를 하면서 그게 기점이었거든요. 그게 기점이 돼가지고 골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결국 골까지 넣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플레이가 이후에 나올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 이후 경기들에서는 케인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잉글랜드가 다음 경기 상대는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승자고요. 8강에서 만나죠. 그 다음은 만약에 올라가면은 덴마크, 체코 승자거든요. 상대적 약체인데, 지금 잉글랜드의 문제는 뭐냐면요, 강팀 상대로도 지지 않을 경기를 할 수 있지만은 약팀 상대로도 이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냐? 그걸 여태까지 보여주지 못했어요. 여태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는데, 케인이 그 막판에 보여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 팀들한테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잉글랜드가 수비 엄청 잘해가지고 올라왔는데 한 방이 없지 않았냐. 근데 오늘 약간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거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 만약에 8강, 4강 올라간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다. 케인이 그러면서 오늘 한 골을 이번 대회 첫 골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대회 7골을 넣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웨인 루니와 함께 메이저 대회 잉글랜드 타이고, 게리 리네커 10골, 알란 시어러 9골인데 이어서 이제 공동 3위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케인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질문이 있습니다. 잉글랜드에 뭐가 있냐면, 아니 왜 자꾸 제이든 산초 안 쓰고 오늘도 사카 썼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만 살짝만 얘기해, 살짝만. 근데 그거는 뭐 감독의 선택이다 보니까. 감독의 선택이랍니다. 그러니까 선발로 쓴 거는 산초가 윙백을 못 봐서. 사카를 선발로 쓴 거는 일단 뭐 3차전에 사카가 거기서 왜 사카를 선택했느냐에 대한 뭐 그거는 이제 감독의 선택이었던 거고, 그 경기에서는 사카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솔직히 말하면은 아쉬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체되면서도 그게 풀렸으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제이든 산초를 저도 왜 안 쓰는지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감독이 자기가 뭐 했고, 그다음에 팀을 8강까지 올렸는데 뭐라고 할 거야. 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잉글랜드가 굉장히 지금 이 틀이라고 하죠.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틀이가 굉장히 좋은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스웨덴, 우크라이나 승자와 8강, 이기면 덴마크, 체코의 승자와 4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근데 또 여기 그런데다 상대가 해볼 만한 팀인데다가 뭐 약하다는 건 아닙니다. 해볼 만한 데다가 4강 결승전 3경기가 다 런던에서 열려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이동거리라든지 홈의 이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 그러니까 이번 대회 굉장히 때, 셋보기 좋다. 예, 이번 대회 때 잉글랜드의 이동 거리가 유로 2016대의 그 어떤 그 프랑스에서 열렸잖아요. 단일 국가에서 네. 그거보다 더 짧대요. 그러니까 아니 네. 이게 왜냐면 이번이 런던에서만 웸블리에서만 하다가 한 번 이제 스코틀랜드 갔다 온 거고 또 이제 런던에서 계속 있다가 로마 한 번 갔다 오는 거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게 하면 뭐 어느 한 나라에서 하더라도 도시를 막 오고 예.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편해졌어. 예. 잉글랜드 그런 이점을 좀 갖고 있고요. 예. 독일 얘기도 살짝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독일은 독일이 떨어지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우리가 이제 이번 유로 2020 죽음의 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죽음의 조 F조 네. 다 다 떨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예, 그냥 다 죽었어요. 네. 네. F조는 지금 봤더니 죽을 조였다. 예. 아 근데 역사적으로 죽음의 조는 다들 일찍 그냥 죽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조별리그에서 힘을 너무 많이 빼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근데 이번에는 딱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그냥 죽음의 조 팀들이 생각보다 전력이 세지 그렇게, 않았다. 예, 예, 팀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자, 이게 크다라고 보지만 레브 어쨌든 감독의 장기 집권 아니었습니까? 저는 예. 그게 솔직히 말하면 독일에게는 고인물이었다고 봐요. 공식적인 감독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2006년부터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게? 숫자 계산도 안 될 정도인데 15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약간 실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바꿔야 되는 그 타이밍을 좀 놓쳤다고 봐. 네. 그런 의미에서 실기했다. 네. 그러니까 그 컨페더레이션스컵 2017때 우승했을 때까지는 뭐 그 실적이 있으니까 계속 가는 게 맞았는데 월드컵에서 너무 큰 실패를 맛봤잖아요. 그 독일 축구 역사에 우리한테 그냥 한 번 남는- 또 맞기도 했고. 예, 그게 그러니까 80년 만에 토너먼트 진출 실패였거든요, 독일이. 그때 한번 그러면은 바꿔줬어요. 예, 바꿨어야 돼요, 무조건. 예. 그래서 레브의 이번 대회 끝나면 바뀌는 게 결정이 된 상태였는데 그냥 오늘 졌기 때문에 이제 예. 레브 시대는 끝났다. 대표팀에서의. 네. 일단 뭐 독일은 저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웠던 장면은 정말 있습니다. 두 장면. 예, 예. 후반 초반에 카이 하베르츠가 때렸는데 픽포드가 네. 정말 기가 막히게 네. 몸 던져가지고 막았던 거하고 가장 아쉬웠던 건 이제 80분. 예. 스털링- 0대1로 지고 있다가 예. 스털링에게 75분에 실점을 했고 5분 뒤에 스털링이 백패스를 했는데 그게 잘려가지고 토마스 밀러가 골키퍼하고 1대1이 돼요. 예. 때렸는데 진짜 골대 살짝 빗나가죠. 그때 카메라 나중에 보여줬는데 스털링이 자기가 백패스한 거 막 보다가 네. 골 안 들어가니까 막 쓰러졌던 장면이 있죠. 사실 요게 들어갔다면 흐름은 좀 더 달라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전체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냥 레브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봐요. 레브다. 예. 아니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한두 경기면은 뭐 이 경기의 문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월드컵 때부터 쭉쭉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독일 선수단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요. 그리고 독일도 어쨌건 지금 막 계속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 우승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바이에른이 어쨌건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했던 것도 있고 거기에 중심에 바이에른 그러니까 독일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이 선수들 가지고 이런 경기력을 한다는 거는 감독이 뭘 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 예. 저희가 뭐 그나브리나 베르너나 뭐 얘기 토마스 밀러나 아니면 뭐 부상의 여파나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팀을 얘기할 수 있겠다. 네. 좋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한번 네. 예. 독일과 잉글랜드 경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 윤곽이 이제 8강 팀들이 또 추려졌네요. 예.